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이스트로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입니다. 오늘은 다발성 연골 종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왜 보험사로부터 양성이라서 지급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유가족이나 환자분들은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검사도 받고 수술도 마쳤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사가 진단서 양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지급 거절을 통보를 하면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환자의 고통보다는 서류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서류에 적힌 표현 하나하나에 따라서 수천만 원의 진단비, 향방이 갈리는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병명 그 자체보다도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그 내용이 진단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이라는 기준을 따질 때 결국 조직검사 결과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차분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사실은요, 다발성 연골 종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골종이라는 게 여러 개 생기는 상태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가 단순히 양성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보험사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직검사에서 애매한 포인트가 발견이 된 경우, 그리고 양성과 악성 사이에 이른바 중간 단계로 설명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정작 진단서에는 단순히 양성으로만 뭉뚱그려서 정리되는 상황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데요. WHO 분류에 따르면 연골성 종양은 양성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악성까지 세밀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직검사 결과가 시사하는 내용과 진단서상의 병명 혹은 코드가 서로 어긋나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진단서의 문구만을 근거로 삼게 되고 지급 거절의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꼼꼼하게 서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선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보를 하시고 그 안에 적힌 구체적인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진단서상의 병명의 코드가 결과지의 내용과 정확히 같은 뜻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보험사와의 대화가 훨씬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보류 절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결과지 문장이 너무 짧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요, 주치의를 찾아가셔서 이 결과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단서에 어떤 방향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발성 연골중증의 보험금 청구의 성패는요, 내가 얼마나 힘든 투병 과정을 거쳤느냐 보다 조직검사 결과가 어떤 진단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이 진단서에 어떻게 적혔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요, 청구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안내고요. 실제 결과는 개별 약관과 서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